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 강사 수민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름에 우리 이제 고1, 고2, 특히 고1이었던 그죠? 지금 현재 고1 기간은 짧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1학기 때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아마 중학교 때 받은 점수보다 확실하게 뭔가 안 좋거나 뭐하거나 한 게 있었어요. 그죠? 그렇죠. 아니면 뭐 혹시 자녀분들 중에서 중학교 때 받은 점수랑 고등학교 때 받은 점수랑 큰 차이가 없다. 그죠? 다들 그냥 올랐다. 있어요. 점수만으로 따지고. 대부분이 아마 좀 떨어지거나 하거나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중학교 때 했던 공부 방식과 고등학교 때 했던 공부 방식에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고. 그럼 그 차이는 또 어떻게 있느냐? 우선은 뭐 단순히 이야기하면 그거죠. 암기다, 아니다, 이해다. 그렇죠? 암기에다가 이해까지 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양적 차이도 어마무시하다. 라는 건 뭐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학교별로 또 특징적인 문항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한다라는 게 아마 1학기 때의 내신을 준비하는 뭐 부모님들 혹은 뭐 학원에서의 방식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1학기 중간 기말과 2학기 중간 기말 그 사이에 한 두어 달의 텀이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두어 달의 텀이 있습니다. 그 텀 동안에 무슨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선은 여름은 그리고 겨울은 사실은 수학의 계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학이 실질적으로는 한 몰두와 몰입의 과목이기 때문에 3, 4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썸머도 수학 중심으로 하는 거고 거의 하루 종일 수학을 합니다. 그렇죠? 한 3일 동안은 수학을 하고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영어, 국어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제가 보통 아이들이 시간표를 짠다고 할 때는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두세 시간, 세네 시간 혹은 뭐 7, 8시간도 쫙쫙 공부를 하고 내가 몰두 몰입을 하면 길게 공부를 하고 자기 걸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 국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어 뭐 단어 몇 개 암기했다라고 우리가 성취감이 느껴지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은 그냥 특정 시간에 특정한 문항을 특정하게 풀도록 혹은 특정 부분을 어떻게 하도록 그냥 시간에 30분, 40분, 50분을 그냥 가로로 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그냥 쭉쭉 공부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만들어 놓은. 근데 영어를 3, 4일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이게 또 근데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하루 종일 수학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고 어느 정도의 리프레싱 시간도 있고 그죠? 그럴 때 국어에 뭐 독서, 조문학을 풀고 분석을 혹은 영어 영단어 암기는 오후 저녁 시간에 하고 뭐 구문 독해를 한다, 문항을 풀이를 한다 이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몰두는 수학으로 하되 어떻게는 그러니까 서브로서의 국어 영어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죠? 여기서 수학은 메인 축인데 그러니까 영어는 스마트한 루틴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루틴 체제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꾸준하게 가야 된다. 근데 꾸준하게 가는 게 각 아이들이 어떤 과목으로 어떤 파트로 가야 되느냐. 우선은 아이가 중간고사 때 약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중간고사 때 약했던 부분, 얘가 많이 틀린 부분, 일반적으로 보통은 그래머,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해석이나 충분한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은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안 된 친구들은 뭐 주제, 요지, 제목, 빈칸 등등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별로 패러프레이징이 엄청 많이 가미가 돼요. 그러니까 문장 전환이 엄청 많이 돼서 얘가 이 표현을 몰라요. 이 어휘를 모르고 그러면 또 틀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갖춰진 애들은 문법적 베이스, 아주 디테일한 문법적 베이스, 그 다음에 서술형이겠죠. 일반적으로 서술형에서 많이 틀릴 건데 그러면 그걸 위해서 이제 저는 그럼 썸머 때 아이들이 뭐가 필요할까를 고민을 하고 그거와 관련된 수업은 뭐 어떤 식으로 깔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조금 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게 돼. 하는 친구들은 무엇을 또 접근하게 할까를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학 때는 이제 짬을 내고 꾸준한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수업을 듣고 뭐 하고 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 나가고 하는 게 아마 국어 영어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방침이어야 됩니다. 특히 저는 영어니까 이제 영어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번 썸머 때 고1은 수학 중심일이 월수금입니다. 월수금이고 저는 수업을 수요일 저녁이랑 토요일 오후랑 이렇게 깔아놨어요.
그럼 수요일 저녁은 선생님 수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종일 수학하고 저녁에는 그래도 뭐 이런 거 들어도 괜찮죠. 그죠? 근데 수요일과 토요일을 트랙을 두 개를 깔았어요. 트랙을 두 개를 깐 게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투트랙입니다. 투트랙으로 이야기를 해서 수요일 날에는 수능형 논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좀 생각하고 머리가 돌아가고 뭐 할 수 있게 하는 수업이에요. 특히 순서 문sab으로 해서 글이 어떻게 펼쳐져야 되나를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수업이 그렇다가 아니라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방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라는 사고방식이 기본적으로 하나. 그 다음에 내신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잘 봐야 되고 내신도 보완을 해야 되고 지금 시스템의 아이들이 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단어 보고 대충 읽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수업에서는 논리적으로 글을 보는 능력과 그 다음에 그 공부한 내용에서 문장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구문 독해를 하고 좀 디테일한 독해를 하는지를 많이 과제를 내고 같이 수업을 하고 해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그래머 중심입니다. 그래머 중심으로 어법 문항을 베이스를 어떻게 깔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님들 어릴 적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자, 뭐 하나 말씀드리면 아마 기억이 문득 나실 거예요. 빈도구사 기억나시죠? 빈도구사 들어보셨죠? 그죠? 이거 뭐 중학교 때 하는 거니까 그죠? 빈도구사 위치가 어디? 기억나실 거예요. 뭐 5글자 뭐 대강 기억나실 거예요. 뭐 어디 뒤 어디 앞 이렇게 그죠? 맞죠? 그럼 어디 뒤 어디 앞 이렇게 내가 기억이 났어. 근데 그거 왜 외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문법은 그런 거예요. 그걸 왜 외웠지? 그럼 빈도구사 말고 일반 부사가 없던 것 같아. 내가 일반 부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 있나? 학생의 입장. 기본적 개념이 있고 그래서 빈도부사가 일반적 부사는 위치가 그나마 잘 이루어야 되는 데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진짜 머릿속에서 그런 것만 있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가로치고 화살표, 뭐 불완전 이런 것만 머릿속에 있지 그게 본질적으로 어떤 아이들이며 문장에서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는 건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것까지 이해를 해야지 영장문까지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이 주변 학교 아이들의 영장문은 단순 암기로 되는 학교가 거의 별로 없어요. 그나마 암기해서 최상위권 안 되더라도 중상위권까지 갈 수 있는 건 얕았고 하나 정도. 지금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학교는 송림 얕다 한 2억이 정도. 그 말고는 전부 새로 영장문을 해야 되고 새로 문장을 만들어야 되고 아예 그냥 구성을 새로 짜야 되고 자기가 요약해야 되고 하는 학교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굉장히 서술형이 어렵게 나와요.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그거를 제가 지금 파일을 올릴까 하다가 이게 또 학교에서 낸 문제를 하고 올리고 하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선 좀 안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안 올려놓은 상태인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 어떻게 차곡차곡 베이스를 밟고 베이스를 통해서 어떻게 발현을 하는 것까지를 토요일 날에 좀 진행을 합니다. 아이들도 사실은 그런 게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은 그래머는 아주 출중해요. 문법은 아주 출중한데 글을 읽는 논리력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트랙을 2개가 필요는 없겠죠. 2개가 필요는 없고 그럼 유형을 2가지를 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순서 문sab을 잘 못하고 그럼 순서 문sab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아이가 나아가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애들 빈칸도 잘 못 풀어. 보통 일반적으로 순서 문sab빈칸을 제일 어려워하거든요. 그럼 빈칸은 또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또 다른 점. 해가지고 고1을 추천을 한다면 일반적인 고1을 추천을 한다면 일주일에 2번 정도 공부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몰두 있게 한 4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4시간은 좀 많고요. 2번을 한다면 2시간, 3시간 정도 해가지고 몰입력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단어 암기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오전 시간보다는 오후 저녁 시간이 훨씬 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과학자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인간의 이해력이 오전에 좋고 이해력은 오후 저녁 하면서 점점점 떨어지고 그거 이외에 장기 기억력이 조금 오래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장기 기억이 남는 오후 저녁 시간이 훨씬 더 영단 암기는 좋다라고 해서 저는 보통 제 수업 듣는 애들한테는 점심시간에 무조건 영어 지문 1-2개 풀으라고 합니다.
왜? 수능 날에 3교시지 않습니까? 1시 10분부터가 딱 영어 시간이니 아예 내 뇌를 아예 그쪽으로 맞춰놔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수학, 오케이, 뭐 오전에 수학 풀든 뭐 풀든 하고 점심 먹고 나서 점심 뒤에는 영어 지문 2개 풀어. 보통 과제가 그렇게 나가요. 2개 풀어 해서 그걸 풀게 만들고 그래서 영어로 조금 전환시키는 작업을 시키죠. 그런 걸 시키고 보통 저녁 타임, 그러니까 저녁 먹고 나서의 쉬는 시간은 영단어 암기 좀 많이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그거 다 듣는 애들은 아니지만 보통 그렇게 많이 짬을 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습 시간 정도가 되면은 한 50분 정도 짬을 할 수 있게 과제 내용을 주고 그 과제에는 아이들의 아까 구문, 그 다음에 문법적인 풀이 몇 문, 그러니까 매일 일정 양식 풀 수 있게 나갑니다. 그래서 구문 해석할 거 문장 하면 3개, 많지 않죠. 문장 하면 3개, 그렇죠? 근데 이게 쌓이면 일주일이면 21문장이에요. 그거 한 번에 막 몰아서 하려고 그러면 엉망진창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냥 매일 할 수 있게, 매일 루틴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습관을 좀 들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여기서 썸머를 들으시게 된다면 뭐 다른 학원 수업이 없는 날에는 계속 뭐라고 유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수학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서 오게 했을 때 짬이 나고 그 안에서 뭔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는 썸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이제 학원에서 기본적으로 암기시키는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이 있습니다.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이 있고 그거를 저는 수업을 듣는 애들한테는 종합 테스트를 한번 봐요. 그러니까 사실 오래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단어. 그냥 단어 시험을 위한 게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합 테스트를 일주일에 한 번짜리를 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애들이 기초 단어가 부족해 그러면 중등 단어. 아니면 나는 이것보다 더 고급 단어가 필요해 그러면 고급 단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자기 단어 짬을 하나를 하게 하고 그거를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그러니까 베이스를 다질 필요가 있어.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해보고 이거 단어 뭐야 하나하나 물어보고 해가지고 결정을 같이 지어요. 결정을 같이 지어서 다 게임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이제 9일 고2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기말고사가 끝나가지고 휴강 상태인데 고3은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고3 같은 경우는 계속 애들마다 막 이상한 걸 막 하고 쌤 이거 쌤이 제가 정리한 건데 이거 테스트지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라고 하는데 이제는 만들어줄게요. 그러니까 뭐 고1 고2 내신할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어줬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 줘봐봐 해가지고 그것도 긁어가지고 테스트지 만들어봐 테스트 보게 하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좀 이렇게 어휘적인 거는 조금 맞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나가야 될 것들과 맞춰가지고서 나가야 될 것들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매일 이루어질 수 있게 뭔가가 루틴이 있어야 될 건데 그게 이제 사실 썸머를 다니면 그만큼의 장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하는 것들은 이제 내신형 디테일 아까 말씀드린 문법에서부터 영장문까지 해가지고 좀 아이들한테 2학기 때 자신감을 좀 더 키워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트랙을 2개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2가지 트랙으로 수요일 거 지문 구조도 그리고 뭐 기출 실전적인도 하고 하는 거 하나 그리고 토요일 거 이제 구조적 문법 신텍스도 신텍스는 근데 사실 수요일 문장을 바탕으로 신텍스를 시킵니다. 토요일은 아예 그래머적으로 접근을 시킵니다. 그래서 2개가 서로 상호적으로 약간 상생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져서 서술형 영작하는 거를 올해 이제 이번에 1학기 때 애들 나온 게 있을 건데 그거 비슷한 거 다른 학교 거도 애들은 풀릴 거고 이런 스타일도 있어 저런 스타일도 있어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교마다도 또 이야기가 다른데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한 번에 출제할 때 주 출제 선생님이 계세요. 보통 그 선생님 스타일대로 좀 많이 갑니다. 그래서 뭐 다른 아이들을 혹시 길러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학기 때 낸 거랑 2학기 때 낸 거랑 스타일이 달라 엄마? 막 이런 이야기도 할 거예요. 네, 그게 주 출제 선생님이 달라서 이렇게 내주세요 저렇게 내주세요를 보통 그렇게 놓고 문학을 그런 걸 짜놓고 하는 것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스타일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학교의 서술을 풀어보고 조건에 맞게 어떻게 문법적으로 문장을 형성할 수 있을지를 조금 많이
훈련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수업을 하고 일요일에도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좀 몇 시간짜리로 할애할 수 있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두세 시간 정도 좀 과제를 해야 되겠 일요일 쪽으로. 다른 평일은 이제 한 4, 50분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고 이게 이제 뭐 다른 학원을 다니든 뭐 하든 간에 질의응답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이들이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서 자기 오류, 자기가 뭔가 잘못됐는지를 계속 짚어주고 뭐 해주고 그럼 이건 이렇게 써야 되겠지 저렇게 써야 되겠지를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거 같은 경우 저는 이제 토요일에는 고3이 12시 20분에 끝이 나요. 고3 수업이 12시 20분에 끝나고 2시에 수업을 시작을 해요. 그럼 1시간 40분의 시간이 있죠. 1시간 40분. 그 중에서 한 20분을 제가 꼭 간식을 밥을 먹고 나머지 시간은 애들을 일찍 부르고 뭐 하고 해가지고 이걸 같이 피드백을 하고 먼저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먼저 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토요일 오후 시간에서 저녁 시간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1시간인데 저는 보통 그 시간에는 저녁을 안 먹어요. 저녁을 안 먹고 애들 보통 피드백 해주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해주고 하면서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고 뭐 샌드위치 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주고받는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피드백을 받고 1대1로 뭔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일반적으로 고2 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의 아이는 문법은 대화 어느 정도는 대화하고 상위권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얘는 사실 영어에 대해서 이틀 동안 파레를 한다 뭘 해야 된다라는 건 필요가 없어요. 하루에 한 2문항에서 4문항 사이 문제 풀고 소위 그 독해가 다 돼요 하는 친구들입니다. 고3 수준으로 이렇게 문항을 좀 많이 풀어가줘야 되고요. 고3 수준으로 문제를 풀고 해서 실전형 모의고사 그것도 이제 난이도 높아야 되겠죠. 실전형 모의고사를 하나를 정도를 보고 그 다음에 매일 어느 정도 특정 유형 빈칸이 가장 어려우니까 빈칸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빈칸을 풀 수 있게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그 빈칸을 그러면 만약에 개인적으로 공부를 시키겠다. 학원을 안 다니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해. 97이야. 모의고사를 보면 97에서 100도 가다 97이야. 아니면 뭘 실수를 해서 나왔는데 95에서 94가 나왔어. 하는 아이들은 아예 그냥 고1이든 고2든 간에 고3 평가원법 기출문제 이런 걸 가지고서 문제를 풀려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그게 기출문항집 같은 경우는 그 시중 문제집이 해석도 엄청 예쁘게 잘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려면 의지가 있고 이러면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게 되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어떤 시중 기출문제집을 사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기출문항집 유형별로 되어 있는 거야. 해설의 글자체가 네 눈에 가장 눈에 익는 거를 봐 라고 합니다. 해설이 다 잘 돼 있어가지고 글자체가 네 마음에 안 들면 읽기가 싫어지니까 그건 폰트만 보라고 합니다. 폰트 보고 마음에 드는 걸로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폰트 보고 마음에 드는 걸로 사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 저녁이죠. 토요일 저녁에 4시간짜리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또 다른 수업이 하나가 존재하는데 이건 이제 고2랑 고1 상위권을 타겟으로 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요. 보통 2시간, 2시간을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아예 그냥 빈칸 유형을 정복하는 과정. 정말로 논리적으로 날카롭게 어떻게 볼 거야? 어떻게 사고할 거야? 평가원이 선지를 평가원 거 가지고 수업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평가원이 선지를 어떻게 출제하는지도 생각해. 왜 이게 오답인지도 하나하나 다 따져를 엄청 좀 꼼꼼하게 따집니다. 이것도 꼼꼼한 독해의 가장 근간이 될 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2시간은 실전 모의고사를 볼 건데 실전 모의고사 자체를 보면 사실은 70분이잖아요. 영어는 70분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2시간 120분 동안에 70분을 봐. 그럼 50분만 풀이할 거야? 아니야. 애들 채점하고 애들 또 쉬고 싶어요 하면 또 10분 더 가져가요. 풀이 못합니다. 풀이를 못해서 이거 지금 자꾸 꺼지는데 풀이를 못해서 개인적으로는 아마 모의고사가 과제로 나갈 것 같아요. 모의고사를 과제로 나가고 이걸 근데 좀 철저하게 시간 내서 풀어줘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철저하게 완전 철저하게 시간을 딱 재가지고 풀어줘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아이들은 이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아이들 그러니까요 3월 6월 모의고사에서
85 이상이에요. 예를 들어 받은 점수가 85 이상이면 꼭 일주일에 한 회차는 모의고사를 풀려주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85, 그러니까 80에서 85 사이야 라고 한다면 80에서 90 사이야 왔다 갔다 라고 한다면 고2 수준 90 넘어 보통 90을 넘거나 85점 이상이야 라고 한다면 아예 어렵게 고3 수준 걸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 애가 따로 공부하고 따로 틀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를 풀 뭔가가 생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해석력도 길러내고 어휘력도 따로 정리를 할 수 있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애들 상황 따라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하루에 3-4시간 정도를 할애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틀 정도를 이렇게 할애를 시킬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과제나 내가 따로 공부한다 하는 거는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뭔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그거를 염두를 해두고 형 수업을 이렇게 깔아줘요? 라고 해서 오케이 이렇게 깔아볼게 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향상될 수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사실 국어 영어가 성취감이 확 느껴진다는 느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성취감이 느껴지고 점수 향상을 이뤄내서 기분이 사실 수학은 와 나 이거 풀려 문항 하나에서도 성취감이 느껴져요. 근데 영어는 단어 하나 외웠다고 안 느껴지고 내가 틀리던 유형을 맞춰가지고서 잘 안 느껴져요. 걔네들이 진짜로 그런 걸 느끼는 거는 모의고사를 봤을 때 점수가 향상되고 우와 이제 되네? 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거든요. 와 내가 안 풀렸던 게 이제 풀리는 진짜 이렇게 보는 게 맞네? 이런 관점으로 가야 되는 게 맞네를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한 번에 약간의 그 쾌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향상은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커리큘럼을 그렇게 짰고 사실 여름방학도 길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2학기 중간고사 들어가기 직전까지로 따지면 사실 2달이에요. 2달이면 뭔가가 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2달이라면 뭔가가 변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 2달을, 그 8주를 어떻게 쓰게 할 것인가. 이게 진짜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여름방학 아이들, 자녀들이 아무쪼록 이렇게 성적 향상에 좀 도움이 돼요. 어느 정도 공부를 좀 잘 이뤄나갈 수 있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